시민불복종과 관련된 기출문제, 먼저 재작년 세 문제입니다. 재작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고,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롤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소로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최근에는 이제 싱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싱어가 좀 주목받는 사상가, 기출문제가 없어서 이건 나중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작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 가불 사상가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만 놓고 봐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지. 누굽니까? 소로의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하고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법을 따르는 시민이 아니라 양심을 따르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같이 하지.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로가 시민불복종을 했던 당시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법이 있었거든. 그런데 인종차별, 특히 이제 분리정책을 옹호하는 어떤 법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따르면서 양심에 어긋났던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자,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다. 뭔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으면 인정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다.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 누굽니까? 롤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법에다가 모든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불복종 어떤 부정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불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이 제시문의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자. 시민불복종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된다.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 이건 다수의 정의관 또는 공유된 정의감이라고도 얘기하지. 그치? 또는 공유된 정의감. 누구의 키워드냐면 바로 롤스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롤스가 가장 강조했던 거.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이겠지. 자, 이번에 법률과 양심을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양심은 맞아. 소로한테 있어서 양심은 맞지만 법률은 아니지. 법률로 정해져 있더라도 내 양심에 조금 어긋난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복종해야 됩니다. 자, 3번에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지, 그치? 롤스한테 있어서는 양심 이외에도 많은 조건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양심에 충실해야 돼. 이거는 맞아. 근데 이거 위에도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그냥 예를 들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자.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치? 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의 어떤 조건들이 더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번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 공개적 저항이다. 자, 비폭력적 공개적 저항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근데 틀린 말은 체제의 정당성이야.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롤스가 생각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체제가 아니라 뭐였어? 바로 부정의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부정의한 체제가 아니라 부정의한 법과 제도라고 볼 수 있어. 또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5번의 시민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거부한 수단이다. 둘 다 틀렸지. 처벌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소로에게 있어서나 롤스에게 있어서나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또 재작년 9월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롤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정의의 원칙을 보장해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 이거 왜 그럴까? 자, 정의의 원칙은 어디에서 도출이 돼?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도출이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의로운 정의의 원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바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헌법을 만듭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게 개입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완벽히 좋은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법 중에는 부정의한 법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한다. 부정의한 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정의한 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키워드는 롤스의 키워드가 맞지? 이건 만민법에서도 자주 나와서 해외 원조할 때도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은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고려해야 된다. 결국 기준은 이게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가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원칙 중에서 특히 어느 원칙에 어긋나야 될까? 제1원칙을 강조합니다. 제1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된다. 자, 1번.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절차는 민주적인 제정 절차. 민주적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뒤에 앞에 우리 제시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을 보장해줄 완벽한 절차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지.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도 있다. 맞지? 모든 부정의에 불복종하는 건 아니니까 부정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디귿의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한거하는 것이다. 체제가 아니라고 했었지. 6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6월 달에 4번 문제를 보면 그대로 나왔었지. 체제가 아니라 법과 정책에 한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래? 정의의 원칙이라고 그러지. 정의의 원칙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복종의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은 롤스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롤스가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야.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거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는 어떨까?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지. 그치?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혁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또는 그럼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어떨까?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지. 그치? 발생할 일이 없다. 이런 점에서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롤스가 얘기할 때에는 항상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이다. 그래서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이라는 말도 중요하겠지.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지금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거의 완전히 롤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며 여기서 말하는 다수의 정의감도 롤스의 키워드가 되지. 이 다수의 정의감 말고 뭐 공유된 정의감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은 결국은 뭐가 침해되었다라는 걸까? 바로 정의의 원칙이 침해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기억.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폭력으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다.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런데 기억이 틀린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정당한 폭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정당한 폭력은 없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간 걸 날리면 3번, 5번 하나만 알고 있어도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습니다. 확률이 2분의 1로 줄었지. 자, 니은의 시민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자,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 이걸 뭐라 그래? 바로 정의의 원칙이 됩니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맞는 말이지. 위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 그치? 자, 디귿. 시민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이 불가피한 위법행위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맞는 말이야? 틀렸지. 왜 틀렸을까? 롤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이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잖아. 정당화 가능한 조건을 제시했지.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당화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당화 가능하다. 자, 마지막 리얼. 민주적 정부의 법도 부정의하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자, 이 보기가 조금 중요한 보기인데, 민주적 정부라는 것은 원초적 입장이 아니라 현실 세계잖아, 그치? 사실 이 보기는 9월 달에 쳤던 요 보기와 동일합니다. 기역이라는 보기, 그치? 정치적 절차, 민주적인 절차가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말은 민주적 정부에서도 법이 부정의한 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한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결국 이 말은 여기에서 이 리을이 나타내는 이 표현은 결국 뭐냐면 민주적인 절차가 정의로운 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정의로운 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작년 시민불복종 문제들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각 6월, 9월 수능에 다 한 문제씩 나왔는데 다음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시민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행위이다. 롤스가 얘기하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지.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는 아니다라는 거야.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체제 변혁이 목표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공공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양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법에 반한다. 법에 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뭐야? 위법행위이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를 감수해야 돼? 바로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특징들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또 나왔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제 변혁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말이야. 법이나 정책만을 변혁시키겠다. 시민들에게만 생겨나는 문제이다. 시민불복종 행위가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시민불복종 행위는 일종의 권리라는 말이고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과 수단이 적절해야 된다. 다른 말로 정당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야. 결국 롤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온 법이야?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나온 법이거든. 자, 재작년 수능 문제에 보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의로운 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나온 법도 얼마든지 부정의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만약에 부정의하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래서 기억을 날려버리면
3개가 남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수용을 전제한다. 법적 처분의 수용을 전제한다는 말은 뭘 감수하겠다는 거야? 바로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말이지. 그치? 이 말은 제시문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법에 반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니은은 맞는 말이야. 그치? 처벌을 감수한다는 거. 근데 니은이 맞기 때문에 또 한 개가 제껴집니다. 3번 아니면 4번.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양심은 일종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그치? 양심에 근거해야 돼. 이건 소로의 기준과 동일한 거야. 다만 그것 위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롤스가 제시하는 것.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 공공적이어야 된다, 또는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어. 마지막으로 리얼. 시민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 행위다. 자, 이 공개적 행위다라는 말 때문에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앞에 있죠. 정치 체제 변혁을 위한. 이게 틀렸지, 그치? 자, 이게 틀린 이유는 제시문에도 또 그대로 나와 있어. 제시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고 했잖아.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데 왜 체제를 왜 바꿔? 그치? 제시문만 자세히 읽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약간 6월달이나 9월달 모의고사는 수험생들한테 공부하라라는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진짜 좋은 문제야. 공부하기에.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푼다면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제대로 다 알 수 있겠지. 자, 작년 9월달 문제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누가 될까? 롤스가 될 수 있지. 그치?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합법성을 인정한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된다.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도 다 롤스입니다. 근데 다만 이 시험 문제에서 처음 등장했던 건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 이 조금 생소한 표현이긴 했어. 그래서 그냥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당연히 유추해낼 수 있거든. 당연히 시민불복종은 시민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맞아. 그치? 그래서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이 보기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보기로 나왔을 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놔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을을 보면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오랜만에 나왔네. 자, 갑, 을이 나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롤 쓰고 한 사람은 소로일 가능성이 높아. 시민불복종은.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로보다 싱어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싱어는 반드시 따로 정리를 해야 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롤스 아니면 소로였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에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까? 바로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법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우선이고 정의가 우선이다. 그치?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되면 이 말은 그냥 뭐 뭔가 불복종할 만한 사유가 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불복종해야 되는데 뭐에 따라 저항해야 되냐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된다. 조건이 아주 심플하지, 그치? 양심이라는 아주 주관적인 조건 하나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기억. 시민불복종은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한거이다. 자, 이 표현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난다라는 말은 민주헌법에서 시민불복종을 어떤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6월달 문제에서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시민불복종 행위가 권리가 되려면, 시민불복종 행위가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시민불복종이 시민의 일종의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 권리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물론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민주시민의 권리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긋난 거이다라는 말 때문에 틀렸고, 니은 정의의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맞는 말일까? 정의의 원칙은 뭐지? 시민불복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돼. 그치?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아주 가상적인 상황에서 도출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거야. 그런데 롤스가 얘기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건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입법기관을 만들거든. 그러면
이제 헌법을 만들고 입법기관에서 법을 제정하는 그 과정에는 당연히 어떤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나타나는 부정의를 수정하려고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야. 그치? 그래서 정의의 원칙 자체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완벽하거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가상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 그치? 자, 디귿,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말이죠. 리을,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기역과 리을은 서로 대칭되는 복이야. 그래서 기역이 맞다면 리을은 틀려야 되고, 리을이 맞다면 기역은 틀려야 돼. 같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보기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얼마든지 아직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키워드가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롤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쭉 읽어보면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자,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거든. 아마 올해 수능과 올해 9월달 수능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 가지고 바꿔서 어떤 설명한 게 없었기 때문에.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체제의 안전성이라는 건 얘들아 시민불복종을 해 사람들이 국가의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면 그 체제는 안정적일까 불안정적일까? 불안정적이겠지. 그치? 시민불복종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정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린 또 시민불복종은 해야 돼.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롤스가 생각했을 때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러한 부정의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부정의는 일정 부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약간의 부정의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표현이 올해 9월 달과 수능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시민의 자연적 의무는 약간의 부정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자, 이를 위해서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시민불복종의 조건이 되는 거야.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과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어떤 다수의 정의 간에 위반된다라는 거야. 다수의 정의 간에 위반되거나 위배된다. 다른 말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런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틀린 말이지. 왜? 공공적이다라는 말은 공개적이다라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공공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틀렸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치? 자, 1번 날라갔습니다. 2번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여부가 달라진다. 처음 등장한 복이지만 이거 보기에 그대로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지. 정도에 따라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과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정책이나 법이 어떤 다수의 정의감을 위배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면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도 사실은 수능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이지만 얼마든지 변형되어서 다시 나올 수 있을 만한 표현입니다. 알겠지? 올해는 아마 만약에 롤스하고 싱어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롤스하고 싱어가 나왔을 때 롤스를 조금 물어보는 어려운 보기로 첫 번째 문장과 2번 문제의 2번 보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3번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성을 해친다. 자,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권위에 맞서는 위법 행위들은 체제의 안전성을 해치는 게 맞습니다. 그치? 근데 모든이라는 말이 틀린 거야. 모든이라는 말이. 왜 틀렸냐면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위법 행위 중에서 시민불복종이 있겠지. 시민불복종은 결과적으로 그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틀렸다. 그래서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오히려 사회 체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4번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 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게 나오지. 왜냐하면 이건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 어디 있었지? 이게 작년 9월달 문제에 나왔었던 거지. 그치?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이라는 건 민주적인 헌법 체제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얘기하는 거. 민주적 절차에서도 부정의한 법은 얼마든지 제정될 수 있다. 5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자연적 의무가 돼. 시민들의 자연적 의무이다. 단, 뭐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과도하면 안 된다. 과도해서는 안 된다. 부정의한 수준이 부정의한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러한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시민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는 작년 6월달, 9월달에 나왔던 어떤 롤스 문제는 좀 쉬웠던 편이야. 그에 비해서 수능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편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시문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수능 문제가 올해 우리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